놀이의 민족. 우리의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놀이. 시절이 바뀌고 풍경이 달라져도 모두가 함께 어울려 웃을 수 있는 놀이의 즐거움은 여전한데요. 돌멩이 하나, 노래 한 줄이면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었던 그 시절. 그때의 웃음과 정이 고스란히 담긴 민속놀이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놀이를 다시 꺼내어 새롭게 즐겨보는 시간. 지금 바로 즐거운 민속놀이 한 판 시작해볼까요? 여기 매화가 핀 이유를 내게 물으면 지난 봄이 짧아 다시 폈다 하겠소. 매일 밤 짙어지는 꽃내음으로 추억 하듯 되살려 보내. 함께 피운 꽃이 더는 없다 하여도 내가 여기 남아 홀로 기억하겠소. 환하게 일어나는 반딧불처럼 그리움에 되살려 보내. (2025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10월 2일이 되었고 우리는 가을을 맞이했는데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이 바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놀이는 바로 연입니다.
연은 종이에 가는 대나무로 만든 실을 붙여서 바람을 이용해 하늘에 띄우며 노는 놀이이죠. 오랜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민족의 기예 중 하나로서 유년 시절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큰 흥미를 불러왔는데요. 연날리기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음력 정초가 되면 우리나라 각 처에서 성행하여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놀이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어떤 시간을 거쳐 오늘날의 우리에게로 넘어왔는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먼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연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는데요. 647년 비담과 연종이 반란을 일으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성안에 별똥별이 떨어져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김유신 장군이 인형에 불을 붙이고 연에 실어 띄우니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떨어진 별을 다시 하늘로 쏘아 올려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군은 혼란에 빠지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고려 말 탐라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연을 이용해 섬 주변에 씨를 뿌리고 불을 질러 정복했다고도 하죠.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외적이 평양을 일시 강점했을 때는 연으로 적의 정보를 알려주어 평양을 탈환하는 데 기여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연의 군사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양무제가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연으로 구원병을 요청했고 이 기록으로 중국의 연 역시 전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초기의 연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탄생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그랬던 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놀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연이 놀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연싸움의 등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날리기는 높이 날리기와 연줄 끊기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국 세시기에는 19세기 전반에 청계천 근처에서 아이들이 남의 연줄을 끊기 위한 연싸움이 행해졌다고 하죠. 경도 잡지에서는 남의 연과 마주쳐 연줄을 많이 끊음으로써 쾌락을 삼는다라고 연싸움의 즐거움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줄 끊기를 잘하기 위해 연줄에 여러 조치를 취하는 재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을 겹쳐 만들거나 누런 치자물을 들여 바람에 지지 않고 잘 올라가는 줄이 남의 줄을 가장 잘 자른다고 알려져 있죠. 연싸움의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장유는 계곡집이라는 한시에서 연싸움의 열기가 열대병에 걸린 것보다 치열하여 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연싸움은 민중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며 재미있는 놀이로 유행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은 방패연과 가오리연입니다.
방패연은 사각형 모양의 연으로 땅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액을 물리치는 도구이자 상징물이었죠. 즉 방패연을 띄우는 것은 땅의 기운을 하늘에 실려보내고 나쁜 것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가오리연은 마른 모나 가오리 형태의 몸통에 길고 가는 꼬리를 다는 연입니다. 꼬리가 길어 공기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연의 자세를 잘 잡아주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띄우기 쉬운 연이죠. 이런 연을 이용한 연날리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음력 12월에 연을 띄우기 시작해 정월 대보름 전에 절정을 이루었는데요. 특히 정월 대보름날 밤이 되면 보통 액마기 연을 띄우곤 했습니다. 액마기 연은 연에 액자 한자를 쓰거나 송액 또는 송액영복이라는 액을 막는 단어를 새겨 넣은 것이죠. 이렇듯 각종 의미를 담아 하늘에 올려보내는 연날리기 풍습은 우리 민중의 평안과 풍요에 대한 깊은 소망을 나타내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연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은 그 종류만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방패연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연인데요. 연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맞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뒷면의 진공 상태를 즉시 메워서 연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죠. 그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을 받아도 잘 빠지게 설계되어 웬만큼 강한 바람에는 연이 잘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연의 제작 과정이 전통 공예기술로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제작 과정을 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기술을 지닌 우리나라 연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매년 정초나 명절이 되면 세종과 부산 등의 전국 곳곳에서 연날리기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과 어른까지 골고루 참여하는 인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의미와 함께 발전해온 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을 포함한 우리의 민속놀이는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죠. 전통은 선조들의 유산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빛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연이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속에 되살아나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놀이의 민족은 시험 기간 동안 잠시 쉬었다가 돌아올 텐데요. 다시 만나는 날에는 더 재미있는 민속놀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놀이의 민족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서리, 기술 장수민, 진행의 김도연이었습니다.